자, 6번째 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의 썰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게이미 등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중견기업 대리로 있고 연봉 3,900입니다. 9시에서 6시 칼퇴근이고 주말 출근 없습니다. 대기업 전기설비 5년 경력직 4조 3교대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연끌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은 관리직이라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고 생산직은 평직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보지 않은 교대 근무라 겁신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할게요. 지금 직장 지금 직장 중견기업 대리 아까 8년차라고 했죠? 8년차 여기 안 적혀있지만 자, 연봉 3,900 관리직 3,900이고 상주 근무 상주 근무에다가 9시 출근 10시 퇴근 9 to 6. 자, 그리고 업무 강도 아까 얘기했던 거 업무 강도 하 이게 맞죠? 자, 등불링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직장 이번에 합격한 직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님이 채팅에 좀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화가 수월하거든요. 자, 대기업 전기 설비 경력직 보통 경력이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경력이 5년이니까 연봉 연끌 6천만원 교대 근무 4조 3교대 맞죠? 업무 강도는 아직 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을 생각하면 당연히 옮기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처자식이 있으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있고 뭐 집에 돈 들어갈 게 있으면 아니면 난 돈이 좋다. 그러면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저 이직 합격한 직장으로 가면 됩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미 관리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분야의 어떤 관리직이에요? 요걸 좀 알고 싶어요. 여기 사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나와 있고, 관리직도 똑같은 관리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잖아, 이게. 분야에 따라. 어느 부서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리직을 했는데 어떻게 경력직에 들어갔지? 관리직이 일한 걸 경력을 봐준 건가? 이게 왜냐하면 관리직도 분야가 맞아야 이게 경력으로 봐주는 거지 분야가 다르면 경력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전기설비 경력직에 들어갔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관리직 8년차가 전기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좀 사연 안에서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전기 파트요. 전기 시운전. 자, 전기 시운전 관리직. 근데 시운전하고 또 다르겠네. 근데 전기 분야 인정이 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달라요. 자, 시운전과 설비 관리예요. 자, 시운전은 전기 관련 기기를 작동을 시키는 거잖아. 작동을 시키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공장에 있는 전기란 설비가 있으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그 주간 근무하면서 그 기기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냥 버튼 눌러가면서 그냥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예, 현재 중소기업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하고 있는 일.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 님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자, 시운전은 이제 그거죠. 시운전은 기계 작동. 기계 작동이고, 자, 전기 설비는 말 그대로 전기 시설을 수리,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교체, 검사 작업.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많은데 하는 포지션은 좀 다른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대우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가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마 저쪽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전기로 경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붙여준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면접 볼 때 이런 거 혹시 안 물어봤습니까? 이 시운전과 전기 설비가 다를 텐데. 네. 그러니까 실제 돌려보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실제 정식적으로 돌려보기 전에 근데 전기 설비는 좀 노가다거든요. 예, 노가다예요. 보니까 연장 많이 들고 다니고 사다리도 많이 타고 뭐 그런 노가다인데 내가 뭐 현장에서 음, 현장에서 구를 자신 있다. 구를 자신 있고 배울 자신 있다. 하면 예, 이직하는 게 나쁘지 않죠. 예.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많이 경력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업체를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잘 배워가지고 하면 뭐 지금 6천이지만 7천 8천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내가 잘 마스터하느냐.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일하던 곳의 직원들 문화하고 여기 문화하고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융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생각하면 돈과 어떤 규모를 생각하면 옮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출퇴근 거리. 출퇴근 거리가 이직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본인 집에서 출퇴근은 얼마나 걸리고 뭐 차면 차로 얼마 아니면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은 얼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경력직으로 하면 아마 통근버스 타도 될 거예요. 통근버스. 예. 아마 생산직하고 로테이션 똑같이 돌 겁니다. 예. 교대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 설비가 4조 3계다는 건 30분 내외. 교대 근무요. 힘들어요. 안 해봤으면 힘듭니다. 예. 교대 근무라는 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4조 3교 되면 뭐 대략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니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오전저라고 해가지고 06시부터 14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죠. 오전은 14시부터 22시까지 예를 들은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야간죠. 22시부터 06시까지. 네.
이게 근데 좀 힘들 거야 아마. 분명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님은 낮에만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거 못 챙겨 먹을 겁니다. 왜냐 4조 3개 되면요. 주말 딱 맞춰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6일 쉬고 이틀 쉬고 아니면 4조 3개대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6근 2휴가 있고 6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게 정석인데 다른 데도 또 어떻게 이제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4근 1휴 아니면 4근 2휴 4근 1휴 그리고 4근 2휴 그러니까 4일이라고 하루 쉬고 4일하고 하루 쉬고 4일, 마지막에 4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아니면 5근 2휴 5근 1휴 5근 2휴 이렇게 되는 거. 보통 정성은 요 첫 번째 거. 회사마다 다르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쉬게 되면 단점이 정해진 날에 주말에 못 쉽니다. 빨간 날도 나와야 될 거예요. 교대 근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4조 3교 되면 이 로테이션.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겪어보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겪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뭐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내가 뭐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딱 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님도 걱정되는 그거잖아. 님이 왜 이직을 선택을 했어요? 자, 등불님이 왜 이직을 선택했어요? 여기 회사에서 내가 언제 나가리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직한 거 아닙니까? 중견기업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고.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4조 3기를 하면 일단 뭐 주말 평일 개념 없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빨간날 개념도 없어요. 명절에도 나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보통 4조 4기를 하시는 분들 명절날 못 쉬어요. 나옵니다. 네. 올스톱 하는 데도 있는데 나와서 일을 해요. 일하는 곳도 많아요. 명절날. 대신에 명절에 일하면 수당이 많이 붙죠. 네. 명절날 출근하면 프리미엄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직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옮겨야죠. 네. 그러면 옮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이 기회를 만약에 안 살렸다. 안 살리게 되면 나중에 또 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렵사리 지금 된 거잖아요. 이게 뭐 늘어오는 것도 아니고 경력직은 솔직히 자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가 흔치 않잖아요. 본인도 붙을 거라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대 근무 좀 힘들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기회는 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게 특히 합격해놓고 안 가면 개심죄가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붙게 해요. 네. 한 번 내면 대부분 웬만하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8년 했는데 3,900이면 좀 적은 편 같은데? 8년인데 대리 8년 차라고요? 대리? 그러니까 회사 총 근무가 8년이 아니라 대리 8년 차라고요? 대리 단지 8년 차? 그 실제로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총 일한 근무 기간이 8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대리 8년이라고 했는데 대리 단지가 8년인가요? 아니면 총 회사에서 근무한 지가 8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셨습니까? 나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와이프랑 상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결혼하셨으면
회사 총근무 8년이라고요? 지금 혹시 뭐 식구가 있습니까? 뭐 내가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 연봉 삭감을 2번 당했다. 그럼 옮겨야 돼요. 자, 중견기업에서 연봉 삭감을 2번 당했다. 동결도 아니고 2번이나 당했다. 그러면 지금 옮기실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동결도 아니고 삭감을 2번 했다는 회사가 진짜 어렵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연봉이 3,900이 아니라 한 4,300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연봉이 정상대로 인상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동결 인상이 되어서 한 4,300, 400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과장 진급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오르긴커녕 동결도 아니고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을.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삭감을 2번 했다는 거 회사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삭감은 잘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나만 삭감한 게 아니라 저기 회사단위 임직원을 전부 다 삭감을 한 거란 소리 아닙니까? 나만 삭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회사에 뭔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징계성 차원에서 삭감을 당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전 직원들한테 통보 형식으로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거잖아. 아마 삭감안을 근데 내가 봤을 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인수했다고 갑자기 회사가 하루아침 확 좋아지진 않아요. 네. 인수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하루아침에 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수해도 망하는 데는 망해요. 인수해도. 괜히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 다른 계열사까지 망하는 것도 굉장히 있거든요. 괜히 다 주고 하는 거 가지고 왔다가 살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주변에 계열사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는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옮기는 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비전을 생각하면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대 근무는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하기보다는 해보는 게 맞아요. 해보는 게. 아마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교대 근무를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냥 주간으로 돌리고 아마 2달째부터 이제 교대 라인을 집어넣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첫날 오자마자 교대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네. 상주반 들어가서 기본 근무 이제 로테이션 돌고 이제 공정 과정 같은 거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달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좀 기본적인 부분 알았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마 요 라인대로 갈 거예요. 요거는 뭐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일해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자,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견기업 단위 회사가 노조가 있습니까? 회사 안에 노조가 있나요? 대기업 저기는 분명히 노조가 있겠고. 그리고 님이 관리직이면 노조 가입이 안 될 텐데. 이게 사무 관리직이면 노조 가입이 안 될 텐데요. 승수 현장직들만 노조 가입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조가 있냐 없냐 차이 큽니다. 예. 사실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간 일하는 이유가 사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되죠. 그러면 옮기세요. 자, 그럼 답 나왔네. 이 노조 가입이 되고 안 되고 차이 큽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차이 큽니다. 사기업의 입장에선 특히 사기업 단위분들은 아실까? 노조 가입이 되고 안 되고 노조원 소속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 노조가 있으면 함부로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못 줘요. 근데 자, 만약에 내가 노조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삭감 안 해줬다 그러면 일 안 한다고 하겠죠. 물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적어도 내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할 일은 없어요. 급여적인 부분이나 회사의 처우적인 부분에서 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고용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옮기는 게 많은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적응 문제죠. 적응. 교대 근무 적응하는 거하고 새로운 근무자들 그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적응하는 거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옮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뭐 등불님 정 생각해보고 안 내키면 그냥 지금 회사에 있는 거고 아니겠다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간다 이런 게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마음 먹는다면 나오시는 거고요. 저 같으면 옮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네. 교대 근무는 처음에 힘들지만 하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하다 보면. 4조 3교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게 막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대기업이면 52시간 적용하기 때문에 뭐 잔업 같은 것도 많이 안 시킬 겁니다. 그냥 저 로테이션대로 갈 거예요. 대기업은 특히 52시간 무조건 지킬 겁니다. 그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주최대 근로시간. 그렇기 때문에 저 로테이션만 내가 무사히 소화할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좀 큰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대기업 경력직에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잘 선택하셔가지고 불이 후회 없는 마음으로 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옮긴다에 한 표입니다. 옮긴다에. 예.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예.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